대통령실의 도어 스태핑 잠정 중단은 MBC가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MBC는 지금까지 일련의 모든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습니다.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 스태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 가경입니다. 대통령이 야당 그리고 국민 앞에 철벽을 치고 대통령실은 언론과의 사이에 가벽을 세우니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입니다. 출근길 브리핑을 하는가 마는가는 대통령의 자유이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다, 이런 조롱이 많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 의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되어버렸거든요. 팔짱을 끼지 않나, 슬리퍼 차림을 하지 않나, 뒤에서 대놓고 막 군사정권이냐고 가함을 지르지 않나.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이은영 소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하며 다시 30%대를 기록했고 또 네.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예. 한 주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거의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조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만 한국 갤럽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1%포인트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또 1%포인트 내려와서 조금 호전됐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네. 62%가 됐는데 뭐 아주 큰 변화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긍정도 올라갔고 부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답보 상태, 고착화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되겠죠. 이 소장님, 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사람들이 꼽은 가장 큰 요인이 외교였습니다. 네, 이게 전주 대비해서 8%포인트 올랐던데 20%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유가 그 이제 전 정권에서의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불만도 사실 작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반도를 둘러싼 그 동맹 국가의 강화 이게 이제 사실 중요한 그 대통령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먼저 바이든 대통령 방안이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계속 외교 랠리가 이어졌는데 그 속에서 큰 흐름 무리 없이 잘했다. 그리고 그 외교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의 업무에서 외교와 이 내정을 좀 분리하는 시각도 지금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정적인 평가 1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교였었는데 이제는 항목이 바뀌었어요. 소통 방식을 문제로 삼는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다에 이어서 MBC 사태로 인한 언론 대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리얼미터에 따르면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굉장히 활발하죠. 네. 배종찬 소장님, 네. MBC 문제가 어떤 유권자들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갤럽 기준을 보더라도 60대, 70대 이상에서 결집하면서 위기감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1%포인트 올라갔지만 부정은 안 내려갔어요. 1%포인트 올라갔다. 이것은 MBC 취재진 배제의 영향일 수 있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것도 영향을 줘서 소통의 문제겠죠. 그렇다면 이런 소통에 가장 민감한 건 누굴까?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물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청이 하면 그래도 이들을 조금이라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이 외교 순방 효과가 또 빈살만 순방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방한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카타르 월드컵도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이런 MBC 취재진과의 충돌, MBC와의 충돌로 인해서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갤럽 조사를 보면요, 민주당의 호감도가 30%대 횡보잖아요. 그런데 미디어 토마토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또 한 50% 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이게 실제 민주당의 흐름은 상승세입니까? 아니면 횡보세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그 호감도라는 게 지지도 전 단계로서 확장력을 보는 그 지표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이 호감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통령은 평상시 일정 속에서 호감도를 늘릴 수가 있고 확장할 수가 있는데 정당은 선거 때 그거를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 민주당의 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때가 그 선거
그러니까 2018년 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2020년 총선 때는 호감도가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30%의 흐름을 가져가는 거는 이 경색된 국면, 그다음에 대치 정국 이 속에서 양당이 결집된 그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변화가 깨질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 근데 지금 선거가 좀 멀리 남았으니까 지도부가 교체되는 요 시기가 요 균형감이 깨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수장님이 네. 보기에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게 예. 민주당 전체 지지율의 마이너스인가요? 아니면 결집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시점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단기적으로 좀 조금 결집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한국 갤럽에서는 1%포인트가 내려간 게 약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지만 단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반적으로 위태롭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당은 정말 위기 국면에서 결집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리스크가 좀 해소되고 의혹이 해결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중도층과 또 MZ세대, 2030 세대는 조금 더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결집 요인이다. 하지만 이 논란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 진척에 따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중도층과 MZ세대가 조금 더 빠져나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정당별 호감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가 28%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20%대로 떨어진 게 지난 2020년 9월 이후 처음인데다가 최근에 7월 달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 몇 달간에 8%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예요. 배종찬 수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이 20%대로 떨어진 게 의미 있는 숫자인 것인지 두 번째는 이것이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연동이 되는 것인지 그 원인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20%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려간 결과가 나온다. 이건 상당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가 30%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거 불안해지는데 당은 당으로서 역할을 못할 텐데 국정은 또 대통령 지지율로 보면은 마비될 텐데 이른바 30%의 법칙이라고 해서 3분의 1조차 지지를 못 받는 세력 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건 심각한 또 위협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가만히 보시면 국민의힘 나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산다가 안 됩니다. 이건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돼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요지부동 상태, 고착화 상태가 되면 이걸 집권 여당으로서는 돌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풀든 대통령이 풀든 하여튼 이 양축이 어느 한쪽은 풀어내야 이 지지율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은영 소장님, 네. 대통령과 각 당 지지율이요 지금 30% 전후에 네. 머물러 있잖아요. 3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핵심 지지층을 일단 유지하는 걸로 가겠다.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여당이 그러한 대통령에게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리드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 거기에 지금 변수가 하나 또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네. 12구 참사 국정조사인데요. 지금 그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 수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중도층하고 무당층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선 해야 될 사항들은 뭔가요? 실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MBN 시사 스페셜을 통해서 제가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정훈가 뱅크께서 이제 그럼 그만해. 이런 게 바로 뭐냐면 경미야, 경제로 미래로. 이게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지나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박경미, 이경미, 뭐 유경미, 안경미든 경미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 이게 우리가 빅데이터 썸 트렌드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또 김민재 선수, 그리고 또 조규성 선수 긍정률이 7, 80%입니다. 근데 네. 우리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다 집어넣으면 긍정이 20, 30밖에 안 돼요. 지금 카타르 월드컵 선수들은 긍정이 7, 80, 우리 정치인들은 긍정이 20, 30 이런 구조를 바뀌는 겁니다. 이념에 집착하지 마라. 오로지 실용, 경미야. 네, 짧게 덧붙이면 싸움의 전선을 지금 너무 넓혀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선을 좀 좁힐 필요가 있고, 그 어저께 그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서 포옹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기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이번에 월드컵 얘기를 좀 해볼까요?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데이터 전문가시잖아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내일 우리나라가 몇 대 몇으로 승리할까요? 일단은
그 예측을 이번에 정확하게 한 분이 있어요. 어. 크리스 서튼이라는 분인데 예. 그분과 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길 것 같습니다. 저는 2대1로 하겠습니다. 저는 3대1죠. 자, 이렇게 국가 스포츠는 모든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국가 지지율을 올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떨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번 월드컵이 지지율의 호재가 될지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이 국제 스포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에는 다 플러스 요인이에요. 그게 이제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아도 한 1~2% 포인트 정도는 상승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개최국인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한 3% 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에서도 보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가 좋은 경기를 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대통령이 선수단을 직접 만나고 이러면서 이제 지지율 상승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지금 대통령이 선수단을 이제 들어와서 만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그 전국 현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좀 좋은 영향을 지금 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예.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잖아요. 네. 근데 특히 첫날부터 뭐 개의도 하지 못한 채 서로 또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국정조사가 여야 각 당에 미치는 정치적 특징은 어떨까요? 저는 어느 정당에도 또 플러스 요인이 당장에 못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정쟁이 되는 것이 아니냐, 국정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가 합의된 건 잘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 국정조사를 잘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에 더 책임이 막중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이전에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 못하면 그것 자체로도 부담이 되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너무 강수를 둬버리면 어떤 인식이 또 나올 수밖에 없냐면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대표 약간 방탄 성격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앞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했잖아요. 사진 한 장 없이 비공개로 한 데 대해서 야당에 좀 질타가 있었는데 지금 여야의 평가는 뭐 엇갈립니다. 전국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도 어저께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사진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사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예 이제 풀기자단은 입장을 안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한가한 비밀 만찬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일정의 그 영상이나 사진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기록 영상이나 사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그걸 다 지금 서포트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직접 그 현장의 사진들을 찍고 영상들을 송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그 부분을 그렇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엘리자베스 그 여왕 조문 갔을 때도 좀 다른 영상 사진들 이렇게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정말로 이 팩트라는 거를 국민에게 보도를 전달한다는 거에 너무 좀 위배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지금 MBC와의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내가 이거를 그걸 그러니까 언론사가 풀지 않으면 나도 풀지 않겠다라는 걸로 고집으로 읽힐 수가 있고 보도 제한으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둘러싼 당권 경쟁이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이제 본격화할 텐데 네. 차기 당권 구도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필륜입니다. 필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직전 코너에서 두 분 이제 평론가가 각 당을 대표해서 나왔지만은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왜 필륜이냐? 필륜이 누굴까? 저는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강윤으로 치고 나오는 사람은 강윤은 강한 친윤, 네. 강한 친윤은 김기현 의원인데 김기현 의원이 뭐 당 내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국민 여론입니다. 근데 국민 여론으로 가보면은 온윤, 좀 온건한 진윤인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근데 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도 좀 있을 것 같고 당원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은 누굴까 보면 통일부 장관을 마무리 짓고 당에 돌아올 권영세 장관이죠. 이태원 참사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관계가 좀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이죠. 그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조금 부담스럽게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부분이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서울대 법대고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왔던 대선부터 그래 권영세 장관 정도면 대선 후보도 아니니까 당을 총선을 끌고 갈 수 있는 적임자다라는 필륜의 해석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친윤계와 비윤계 뭐 1대1 구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을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앞타임에 나오신 그 나경원 의원님도 이제 김기현 의원과 공부 모임 세미나에 참여를 같이 해서 무슨 합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일각에선 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전에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친윤이 이제 지금 그 낮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가지고 총선까지는 아직 1년여 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걸 돌파해 나갈 친윤의 대표 이게 과연 그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당내 리더로 나온 후보들 군을 보면 1대1 그 구도가 만들어질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연이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이 국민의 절반 이상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큰 변화 없이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소폭 하락뿐만 아니라 일부 조사는 또 지지율이 올라간 경우도 있어요. 이게 뭐냐? 아직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적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지지율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 MZ세대와 중도층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아직 이들은 간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큰 위험 요인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 이것은 내 계좌를 이렇게 뒤지다가는 내 계좌 달아 없어질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사건이 조작인 소설석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지층 내에서는 결집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이 이탈하면 또 무응답층 그러니까 지지할 정당이 없던 무당층으로 가지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으로 옮겨가기에는 좀 섣부르다. 좀 더 지켜보자.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노대안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은영 소장님. 네. 최근 출소한 대장동 사업 대주주죠. 김만비 씨의 그 재판에 특히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천화동의 1호 실수요자 문제 때문입니다. 김 씨는 본인 것이다라는 입장을 뭐 견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향후 대장동 관련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러 명, 한 4-5명의 그 사람들의 이 수사나 이런 그 공판 과정을 우리가 다 일일이 알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데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법조인들이 이런 부분을 그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패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깊게 인발부하고 그 상황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천화동인 1호가 김만배 이분은 계속 자기가 자기 소유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진술이 바뀔 것이냐. 그리고 그 이분이 이제 법조기자 출신을 오래 했고 그리고 본인도 자산가예요.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가 이 속에서 자기 입장 변화가 있을 것이냐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의 한 카드가 있었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가 대통령의 그 아버지의 집을 사줬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 향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작심한 듯이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쇼를 한다. 언제든지 털어봐라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검찰은 기소까지 갈 것 같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있고요. 지지율을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특혜 의혹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네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국민의힘이 역풍이 맞게 되지 않을지 이런 의문도 듭니다. 그렇죠. 역풍이 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수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근거가 있는 그런 수사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그냥 섣불리 붙게 되면 이게 정치적인 압박 아니냐라고 오인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수사할 때는 이미 김용
정진상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벽하게 근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수사 내용, 그리고 또 지금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하고 얼마나 관련이 돼 있냐, 특히 이제 돈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MZ세대 중도층뿐만 아니라 40대 일부와 그리고 자영업층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내려가겠지만, 그런데 수사를 내봤더니 별거 없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오히려 검찰 쪽에 역풍이 불면서 민주당은 정치적인 반사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검찰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선 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이 대표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제 이게 이런 사법적인 사안을 물어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요거는 지금 굉장히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고, 사실 여론조사할 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미디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뉴스 토마토와 이제 같이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자적인 관점에서 설문을 좀 만들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게 더 높습니다. 48.3%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거 말고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수사다,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인 수사다라는 의견이 이게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시기열적으로 보면 그 전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전에는 이게 원칙적인 수사다라는 게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사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거는 좀 야당에게 너무 집중되고 표적으로 하고 있는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수사 이 결과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하나는 다른 조사에서도 뭐 MBC나 이런 다른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법률 절차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가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MZ 세대나 또 중도층의 결과가 높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걸 검찰과 또 이재명 대표의 신뢰 부분으로만 국한할 것은 아닐 것 같고, 또 이제 이 조사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 토마토의 조사가 비교적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아주 높게 나온 다른 조사 비교할 때 그런 또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 이야기도 살펴볼게요. 이은영 소장님. 네. 대통령실은 최근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는데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이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이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를 보면은 적절하지 않았다가 62%가 나왔습니다. 적절했던 30.6%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갤럽 조사를 보면은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도어 스태핑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치에 대해서는 부적절했고, 그렇지만 이 도어 스태핑은 계속돼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는 시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야 된다 40%, 중단해야 된다 43%, 유보 의견이 18%가 나왔는데요.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중단해야 된다가 53%가 나왔고요. 60대 이상에서는 59%. TK 영남권에서는 46%가 나와서 이 도어 스태핑을 국민의힘이나라든지 대통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불안불안하게 봤다라는 걸 이번 조사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계속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형식을 바꿔서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그거는 결국 국민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하는 흐름으로 바꿔야지. 이거 대통령이 이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도어 스태핑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으로 애정이 나와요. 대통령이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이거를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없앨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배종찬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도어 스태핑 자체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그동안 흐름이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어 스태핑이 처음 시작된 것이 이제 취임 다음 날에 5월 11일부터입니다. 빅데이터 썬트렌드로 이제 분석을 해보면 6월 중순까지는 긍정적이에요. 왜? 대통령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그만큼 신선했던 건데, 그 이후에 6월 이후부터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또 민감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 전문성 있는 장관이 누가 있었느냐, 여론조사 잘 안 본다, 굳이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문제 해결의 도어 스태핑, 국정 방향의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는 도어 스태핑이 아니라 논란의 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뭐 여러 가지로 나왔던 상황이었던 만큼 오히려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요. 23일이죠. 김건희 여사가 케냐 대통령 배우자 만나서 동물 학대 금지라든가 기후 변화 문제 이런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비공개 행보인데 김 여사의 대행보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김 여사의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보만 놓고 보면 그 할증 놓고만 보면은 좋게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대했던 그 지속적인 논란 때문에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면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기는 더 많은 대중 다수입니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비판과 지적의 도마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주간 지지율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현안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음 주에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민주당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이 어떨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 소장님께서 보시는 저도 뭐 국정조사도 있습니다만 저는 카타르 월드컵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카타르 월드컵 우리 16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그 월드컵과 대통령 지지율과의 상호관계는 어떤가요? 그래도 성적이 좋으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때 8월에 박태환 선수가 정말 자유형 400m 금메달 땄거든요. 근데 박태환 이럴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20%였던 것이 30%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2016년에 리우 올림픽 우리 성적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월드컵이 정말 졸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은 내려가는 그런 영향도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그만큼 지지율에는 조금이라도 보탬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